이 AI가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해커도 AI를 사용한다. 이게 모르는 사람인데 열어야 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뭐 청첩장, 부고장 같은 경우. 그래도 너무 꼭 열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벌금도 그렇고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과속 어제 내가 한 것 같아서 꼭 열어보시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안녕하세요. 세무법의 정성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오늘은 세종의 ICT 그룹의 최광희 고문님을 모시고 사이버 보안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 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최광희 고문입니다. 제가 공공 부문에 있을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로 일을 했었고요.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ICT 그룹에서 해킹 사고, 개인정보보호 사고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새 해킹 사건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또 기업과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킹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통신사, 카드사, 쇼핑몰 이런 데 다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요. 작년 한 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건이 발생한 건가요? 우리나라는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약 2,383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26% 정도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많긴 한데 제 생각보단 적은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한 2,000건밖에 안 되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해킹 사고가 나면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걸 모르시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태조사나 인식조사한 거를 보면 실제 신고율이 한 10% 미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실제 발생한 해킹 건수는 약 2만 건 이상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변호사님 생각하는 수치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킹 사건 많이 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나라, 외국에도 이렇게 비슷한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만 해킹 사고가 유독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해킹 사고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액의 한 50%는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우리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안보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을 노리는 해킹 외에도 이렇게 정보를 노리는 해킹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너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반도체, 방산, 조선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기술들이 많거든요. 또 이런 기술을 노리는 해킹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해킹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늘어난 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많아지면 교통사고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IT 쪽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 IT 기기도 많아졌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킹 사고 증가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해킹 사고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킹이 돈이 되는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해커들 입장에서는 마약 유통이라든가 아니면은 현금 위조라든가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산업보다 이 해킹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훨씬 더 커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해킹 조직들이 생기게 되고 이 해킹 조직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약간 안타까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가 또 AI잖아요. 이 AI가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보안에서도 AI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해커도 AI를 사용한다. 이 지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짜줘, 누구누구를 해킹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수행하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인 명령은 수행하지 않도록 이미 통제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해커들도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AI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도 생성하고
피싱 메일 같은 것도 생성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누구를 해킹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AI가 해킹을 수행하는 저희가 이제 바이브 해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요새 그 AI가 이른바 에이전틱 AI 시대로 옮겨갔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이제 AI가 뭔가 해주는데 그럼 해커도 AI 에이전트 만들어두고 돌아다니면서 해킹해봐. 이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커들도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해커는 에이전트에게 누구누구를 해킹해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요. AI 에이전트가 대상을 선별을 해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 과정에서 만약 공격이 막히면 스스로 실시간으로 대안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해킹을 시도하게 되겠죠. 명령을 한 번만 내리고 이 에이전트가 24시간 해킹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케이스가 있나요? 이미 해외에서 이제 하니퍼시라든가 이렇게 악성 코드를 이제 수집하는 사이트들을 보면 해커가 이런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것도 AI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맞습니다. 지금 AI는 AI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수단들에도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자동화해서 막고 공격들을 빨리 탐지하고 대응하는 이런 제품들이 개발되고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신문에 미토스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미토스가 모든 언론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토스는 이제 클로드사가 만든 이제 AI의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AI 모델처럼 뭐 추론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코드를 짜고 코드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잘하는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미토스 버전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IT 기기나 서비스의 취약점도 찾고 실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익스플로이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코드를 짜는 기능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설마 해킹하라고 이걸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해킹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취약점을 찾아서 보호할 목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너무 기능이 업데이트 되다 보니 취약점은 당연히 잘 찾고 문제는 이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악용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익스플로이 코드라고 부르는 코드까지 생성하는 문제가 좀 발견이 돼서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주요 IT 기업들과 같이 프리 리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프리 리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발견된 취약점들은 좀 조치가 되고 그리고 이 미토스도 지금 다 공개를 할 것인지 너무 위험한 부분은 조금 줄여서 공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AI 소프트웨어가 나옴에 따라서 네네. 기업들이나 뭐 이제 개인들이 해킹을 당할 위험이 커진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네네. 그럼 어떤 대비를 해야 됩니까? 기업 보안 담당자들 최근 만나면 근심이 너무 크세요. 조금 심플한 가이드를 드리면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외부에 노출되는 IT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는 이제 공격 표면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커들이 보고 공격할 수 있는 이 표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선행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미토스와 같은 또 아니면 최신형 AI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점검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외부에 노출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에도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이 내부 시스템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사의 이제 제품들을 사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자체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하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AI를 이용해 가지고 발견된 취약점들이 있으면 패치들이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치들이 나와 있는지 빨리 확인하셔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외부 공격 표면과 마찬가지로 보안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을 AI를 통해서 빨리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뚫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규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해킹을 당할 때 대비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규제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해킹 당한 기업들 현장에 나가서 보면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피해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조사나 해당 규제들을 잘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또 처벌까지 이렇게 받는 이중고를 겪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챙겨야 되실 게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에다가 해킹 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해킹 사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하면은 72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기업이 이걸 인식했다는 기준을 대표님이 인식한 기준, 아니면 최고 경영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부 기준도 좀 강화돼 가지고 실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나 아니면 정보보호 담당자가 사고를 인식해서 대응한 시간, 이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고를 인식한 시점을 조금 더 앞당겨 가지고 산정하셔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조금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고 조사를 받다가 또 안타까운 이제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자료 보존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기업은 서버나 로그나 이런 것들을 파기하지 않고 잘 보존해야 되는데요. 대기업들 아니면 시스템이 큰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그 같은 것을 용량 문제 때문에 자동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스케줄 작업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보존 명령이 와도 이 스케줄을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사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삭제했다는 이제 오해를 받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또 처벌까지 이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스케줄 작업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삭제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문 같은 걸 보면 계속 규제 강화, 처벌 강화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네. 혹시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강화되거나 바뀐 어떤 제도가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해킹이 발생한 기업들을 그냥 피해자라고만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조치들을 잘 취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챙겨 보셔야 될 게 올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최근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이제 중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해킹을 당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야만 과징금 처분이 이제 생겼는데요. 이게 시행이 되면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아도 중대한 해킹 사고를 5년에 2번 하면 과징금을 맞을 수 있게 됐고요. 이 과징금도 개인정보 유출과 동일하게 전체 매출의 3% 이내로 책정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도요. 기존에는 이렇게 자료를 삭제하면 2천만 원 이하나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던 게 5천만 원 이하나 5년 이내의 이제 징역으로 좀 강화. 기업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렇게 좀 강화가 됐고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는 기업이 신고할 때만 정부가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10월 달부터는 정부가 이렇게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징후를 찾았다거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인지하게 되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킹 사고도 맞이하게 되고 정부 조사도 대응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이런 어떤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뭐 대비할 수 있게 뭐 모든 많은 게 있겠지만 꿀팁 한두 가지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해킹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지 정보보호 조치들은 다 취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규제기관 조사를 받다 보면 위반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법률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점검하던 방식, 우리가 보호 조치가 잘 돼 있는지, 법적으로 요구하는 통제 사항들이 잘 돼 있는지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늘 점검을 했는데도 규제기관 조사를 받으면 위반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젠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해킹 사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을 하고 조사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위반 사항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모의 훈련을 해본다. 맞습니다. 예. 이제 모의 해킹은 많이 해보시는데 모의 조사 같은 경우는 안 해보시잖아요. 저희가 똑같이 규제기관 역할을 하면서 조사를 해드리고 실제 기업들이 어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마지막에는 과징금 얼마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기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저희가 전문적으로 점검해 드리지만 스스로 하신다고 할 때도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점검하지 마시고요. 해킹 경로를 설정하시고 위반 사항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리 한번 해보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 하나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시청자들 대부분 개인일 텐데 개인이 좀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을 갖다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저도 똑같은 개인 입장에서 내 정보를 지키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저만의 꿀팁.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앱이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웹사이트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 다른 보안 조치들도 다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이라든가 해외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는 것을 막는 이제 해외 IP 차단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안 설정들을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냥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내가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안 옵션들은 제가 다 사용하는 걸로 설정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제가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요즘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 전송은 가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랑도 공유하지 않고 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가끔가다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같은 데 보면 이게 모르는 사람인데 열어야 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뭐 청첩장, 부고장 같은 경우 벌금 이런 게 났다든지 아니면 소포 이런 게 왔다든지 등등. 저도 그냥 불안에 떨면서 누를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문자 메시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 받으면 너무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온 거는 열어보지 않으시는 게 좋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분한테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것도 열어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꼭 열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벌금도 그렇고 특히 남자분들은 그렇게 과속 어제 내가 한 것 같아서 꼭 열어보시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 스미싱 확인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받으신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시지가 정상적인 건지 악성인 건지를 먼저 한번 판단을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보호나라 채널이 이제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찾아서 추가를 하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스미싱 확인 서비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안내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내 메시지에 따라 가지고 받으신 청첩장이나 부고장 너무 확인해보고 싶은 메시지를
복사해서 창에다가 붙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게 악성 메시지인지 정상 메시지인지 이제 판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중에 이제 주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메시지거든요. 이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정상인지 악성인지 판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판별을 받으신 메시지만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냥 엄청난 보안 지식이 없어도 이런 간단한 확인, 네, 그다음에 습관, 이런 꿀팁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모님 오늘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사이버 보안의 달인을 만난 느낌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해킹 사고가 교통사고처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해킹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보안 수칙들,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수칙들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너무 해킹 걱정 안 하시고도 생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한 세모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